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가요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중음악사학자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와의 만남 이어갑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트로트의 역사, 트로트 계보 등 얘기해봤죠. 또 한국 가요계의 획을 그은 트로트 노래 이야기, 또 시대별로 유명했던 가수, 작곡가, 트로트계의 라이벌 구도 등등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 교수가 되고 나서 실제로 가수의 꿈을 이룬 장유정 교수 개인 이야기도 좀 마저 듣도록 합니다. 트로트 노래를 직접 부르면서 강의도 한다고 하고요. 정규 음반도 2장 발표한 가수 장유정 교수 또 만납니다. 장유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논문 일제강점기 한국대중가요 연구, 유성기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평론 유재하론, 사랑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천문화재단 주최 플랫폼 문화비평상 음악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부터 강연과 라이브 공연을 결합한 렉처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대가요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하며 2013년 장유정이 부르는 모던 조선, 1930년대 재즈송을, 2020년 경성야행의 정규 음반도 발표했습니다. 대중음악과 관련해 25권의 책을 출간했고 트로트 열풍 속에 트로트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을 펴냈습니다. 장유정 교수, 어제 이제 우리가 트로트 역사부터 80년대까지 쭉 거슬러 봤잖아요. 네. 근데 그 후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장윤정, 박현빈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조금 달라졌죠, 트로트가. 네, 많이 달라졌죠. 일단은 이제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대중음악계의 판도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 이제 그러한 와중에도 현철, 태진아, 서른도, 송대관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인기곡들을 4대 천왕, 그렇죠. 막 4대 천왕, 네, 4대 천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트로트를 만들어내고 또 히트곡을 내면서 많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와중에 2004년도인가요? 장윤정이 어머나를 부르죠. 그렇죠. 그게 진짜 속된 말로 대박 히트가 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트로트랑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미 트로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신세대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장윤정 씨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그랬대요? 그 전에 한 8명을 거쳐갔대요. 그러니까 다 고사해서. 그랬대요? 네, 그랬던 노래인데 한 3일을 울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노래 부르기 싫어서. 그런데 그런 노래가 이제 소위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러면서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좋아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트로트가 기존의 성인 가요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음악이 된 게 바로 장윤정의 어머나 이후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그 말씀하신 세미트로트적 형식의 노래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어지죠. 노랫말도 예전에 되게 문학적인 형상화가 뛰어났다면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던 샤방샤방, 곤드레 만드레 이런 식의 노래들도 등장을 하고 되게 노골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노래 그리고 박현빈 씨나 홍진영 씨나 이런 젊은 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트로트계가 어떻게 보면은 젊은 피를 수혈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새롭게 다른 대중에게 또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배경에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공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급기야 국민 전체를 그렇죠. 휘감는 네, 맞습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KBS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가요 무대와 전국 노래자랑.
여기가 이 두 프로그램이 정말 굳건하게 물론 다 트로트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트로트라는 것을 계속 지키왔던 그렇죠.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정말 미스터 트롯과 같은 그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된 거죠. 트로트가 갖는 미학이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느 한 가지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트로트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되게 새롭게 자꾸 변신하고 포용하고 흡수하고 시대에 적응하고 그 어떤 것이 예술이 되고 뭔가 보존을 하려고 하는 순간 대중하고는 멀어져요. 그런 박물관의 박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로트는 박물관의 박제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꾸 변신해. 자꾸. 그게 저는 트로트의 어떤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아메바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무엇을 만나든 다 변신해서 적응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트로트가 오늘날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되게 비극적인 어떤 낭만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아프고 슬프고 이런 부분들을 어루만져주는 구실을 했다면 오늘날 트로트는 다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흥겹고 웃음으로 김대행 선생님이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 그러니까 뭔가 흥겨움으로 우리를 신나게 해주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항상 웃을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날이 더 많은데 그러한 것을 웃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러한 구실을 하는 트로트가 현대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변신, 다양성, 담는 정서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트로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어쩌다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일제시대 근대가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가수가 되고 싶었죠. 저도. 정말요? 정말로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저는 말 배우면서부터 노래를 했었고 항상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항상 비 오면 노래 시키고 해 뜨면 노래 시키고 10월의 마지막 날 노래 시키고 항상 저를 노래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노래를 할 줄 알았어요.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가요제를 가서 가수가 돼야 그게 저 때는 정식 코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대학가요제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 대학가요제 출전했어요? 예선에 탈락했죠. 예선에 탈락하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죠. 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예선 탈락을 했을까? 그게 참 말하자면 사실은 좀 긴데요. 갔더니 저처럼 순수하게 온 사람도 있지만 제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는데 얘가 기성 작곡가랑 와가지고 되게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축이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나보다 노래 못했던 애인데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하고 들려주는데 노래가 너무 세련되고 멋진 거예요. 기성 작곡가의 곡이었어요? 원래 대학가요제는 창작곡으로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때 걔가 그렇게 들고 와서 저희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제가 조금 강했으면 지금 같으면 너 이게 말이 되니?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소심하고 주눅 들어갔고 가사도 다 까먹고 얘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알겠어요. 떨어졌죠. 그러면서 인생이 꼬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날 예선 떨어지고 나와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열정과 애정만으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로 가수의 꿈을 접겠다. 근데 가수의 꿈을 접고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니까 이 대중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음악 역사를 연구하자. 대중음악을 연구하자. 그게 마음먹은 게 1993년 가을이었습니다. 정동에서 그때 그 예선 탈락하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내가 직접 부르지 못한다면 노래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자?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다들 서양에서 그 공부하고 오셔서 영어 섞어가면서 뭔가 팝이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전부일까?
그러니까 제가 가수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판소리 학원이었거든요. 우리 것을 알고 싶었고 우리 것과의 계승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싶었고 예. 그러려면 우리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고전문학 중에 구비문학으로 전공을 택해서 대학원에서 석사도 민요로 받았고요. 예. 근데 석사도 사실은 대중음악을 쓰고 싶었는데 그 서울대 국문과 분위기가 굉장히 아카데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중음악으로 석사를 받으면 박사를 못 들어갈 것 같은 그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좀 일부 후퇴 민요 네. 연구는 그래서 예, 그래서 민요 연구를 일단 하고 그다음 박사에 가서는 난 무조건 대중음악 쓴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교수님들이 그건 허용해 줬어요?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뭐 국문과 질 떨어뜨린다. 네,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대놓고 듣기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이거 프로그램을 안 들으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분도 노래방 가면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머리랑 가슴이랑 따로 놀아야 돼? 그렇죠. 네, 이거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가장 문제 시대는 저는 사실 댄스 음악이나 현대 음악 좋아하지만 가장 문제 시대는 이 초기의 대중음악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오늘날 대중음악에 얘기하는 것이 나로선 용납이 안 됐어요. 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문제 시대는 이 트로트를 붙들고 늘어졌던 거죠. 네. 그 후배들 중에 네, 예. 이런 그 대중음악, 트로트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생겼습니까? 트로트 전만 뭐 이렇게 집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풀은요. 네. 굉장히 제가 처음 연구할 때보다 비교해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뭐 미국에서 박사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내 그 실용음악,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네. 또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네. 딱 트로트만 찝으면은 네,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트로트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풀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논문을 내지만 결국은 학자는 논문으로 승부를 보고 논문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논문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막 주야장창이었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장 교수는 논문만 70여 편 내잖아요. 지금 한 80편 넘었을 거예요. 근대 가요를 가지고. 근대 가요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가요, 동요, 뭐 대중음악 할 것 없이요. 왜냐하면 제가 독립운동 가요를 연구하면서 대중음악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다르게 또 좀 만들기도 했고요. 예. 동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작년에만 거의 발표 포함해서 8편을 제가 썼더라고요. 소논문을. 책을 그 사이에 2권을 썼고. 근데 강의할 때 노래도 직접 부르면서 하는 렉처 콘서트를 한다고요? 네, 예. 이게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일로 왔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접히는 거예요. 이게 봄만 되면 뭐 무슨 병 나는 것처럼 노래가 하고 싶어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노래 못 부르고 죽으면 눈을 못 감고 죽겠구나. 그게 저의 그 판단이었고요. 예. 그래서 2012년부터 한 곡씩 디지털 싱글로 8개를 냈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고 사람만 생기면 해가지고 내고 음원을 내고 나니까 음반으로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죠. 그래서 2013년에 장유정이 부르는 모던 조선 1930년대 재즈송이라는 음반을 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근질근질 해가지고 2020년 작년 1월에요. 경성야행이라고요. 경성야행. 네, 그 음반인데요. 그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모금해가지고 음반을 또 냈어요. 정식 음반 1집, 2집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규 음반 1집, 2집. 예. 근데 안 팔려서 그냥 수북히 쌓여 있어요. 요즘엔 다 LP 시대로 또 갔대요. 제가 시대를 잘 못 읽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음반 2장을 낸 가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사실은 또 창작곡도 하나 떼떼아떼라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당시 그거 부를 때 이걸로 못 뜨면 너는 노래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못 떴어요. 떼떼아떼라고 또 있어요. 2016년에. 직접 작곡한 거예요? 아니 그 노래는 윤영인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저는 이제 노래를 불렀던 건데 그건 괜찮았는데 또 못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음반까지 내고 가수를 하다 보니
이제는 강의할 때 노래까지 부르는 그렇죠. 그런 형식을 채택한다? 예, 원래부터 제가 꿈꿨던 것이 강연을 하다가 이거 어차피 음악 강연이잖아요. 그러면 노래도 부르고 싶은데 가수를 불러오려면 이제 뭐 페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저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하면 예. 저 노래하고 싶은 그 욕망도 직접 어떻게든 부르면서. 해소가 되고 강의도 하고 내가 노래를 기성가수처럼 못할지라도 이 노래 연구만은 제대로 했으니 그래도 감정은 더 잘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에서 거의 2006년부터 전국을 돌면서 MR 틀어놓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노래를 했었고요. 네. 2017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라이브 밴드랑 그래서 강연하고 노래하고. 밴드는 누가 해줘요? 주화준 트리오라고 재즈 트리오가 있는데요. 원래는 하림 씨하고도 하고요. 몇 팀이 좀 있어요. 네, 하림 씨하고도 하는데 하림 씨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또 찾다가 재즈하는 팀하고도 또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경성야행은 주화준 트리오라고 우리 학교 뉴뮤지카의 교수님 밴드예요. 교수들이 만든 아마추어 밴드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완전 재즈의 정통한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로트 음원이 아닌 그냥 정통 재즈 밴드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했었죠. 네. 경성여행이 아까 그 2집 앨범이잖아요. 거기는 어떤 노래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921년에 나혜석이 작사한 노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매일신보에 1921년 신문에 요만하게 악보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재현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1922년에 또 나혜석이 작사하고 배구용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양악대에 있었던 분이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악보만 있어요. 그걸 또 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래들. 음반은 없었어요. 악보만 있는 걸. 그리고 윤심덕이 불렀던 사회찬미만 알고 있지만 추억이라는 음반이 저 경주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은 한 2년을 쫄랐어요. 그래서 음원을 받아서 그 음원을 또 재현을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고 악보만 있었던 노래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재현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만들었죠. 대중들은 좀 생소하겠네요. 그래서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 연구적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영구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일단 즐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안 팔리는 음반입니다. 그게 1920년대를 주로 배경으로 한 거고. 20년대 이제 30년대 노래 까지. 주로 그리고 30년대 노래 중에서도 제가 꼭 부르고 싶었던 노래, 좋아하는 노래들도 이렇게 넣었죠. 그 영화 아가씨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나왔던 세기말의 노래라고 있는데 32년에 이경설이 불렀던 그 노래 같은 경우는 그 노래가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박찬욱 감독이 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라서 제가 이번에 또 담기도 했고요. 네. 특별히 그렇게 일제시대 20년대, 30년대 그쪽에 집중해서 노래도 재현하기도 하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 빨리 올라오고 싶거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고 싶은데 여기가 파면 팔수록 뭐가 자꾸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맨 처음부터 무슨 트로트를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 시기의 노래 중에 아름다운 노래 또 좋은 노래 기억할 노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기록하는 작업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여기에 있지만 이제 여기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그 처음 모습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제대로 좀 알리고 기록하자라는 학자로서의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 마녀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르 이름인가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노래 제목 위에요. 마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마녀, 신민요, 재즈송. 근데 그 중에 마녀는요. 그러니까 만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소팔 고춘자가 서로 이야기 주고받던 그 용어는 만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만에다가 요를 붙였으니까요. 하지만 만담만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에 희극 갈래가 있거든요. 스케치, 넌센스 이런 식의 어떤 희극적인 갈래들과의 만남 속에서
웃긴 노랫말을 담고 있는 노래죠. 일종의 코믹송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코믹송을 네. 별도로 마녀라고 네, 예, 불렀다. 마녀라고 해서 뭐 예. 서울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다. 예, 그 예. 노래가 당시 1936년에 유쾌한 시골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서수남 하청현 씨가 처음 부른 건 줄 알았더니 네, 그 이전에 이제 서영준 씨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고, 36년에 강홍식이라고 최민수 씨의 외할아버지. 그분이 불러서 36년에 실렸었죠. 예. 그 다음에 뭐 신신혜 씨가 불렀던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도요. 예, 예. 이미 30년대에 김정구 씨의 목소리로 조금 음은 다르지만 그랬어요. 원곡이 있어요. 그러한 노래들이 일종의 마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들으면 재밌잖아요. 예, 근데 예. 그냥 웃고 마는 건 아니고 그 시골 영감한테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저는 이제 해악 웃음, 따뜻한 웃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당시에 되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풍자의 웃음이라고 제가 박사 논문에서 이렇게 갈래를 예를 들어서 어떤 나눴었죠. 겁니까? 그런 노래. 엉터리 대학생. 우리 옆집 대학생, 호떡주사 대학생은 10년이 넘어도 졸업장은 캄캄해. 아서라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공부는 안 하는 대학생. 공부 안 하고 연애하고 당구 치고 그래서 그 대학생을 풍자하는 거예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이런 노래도 그것도 있죠. 있죠. 오빠는 풍각쟁이야도 대표적인 마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풍각쟁이가 무슨 뜻이에요? 풍각쟁이가 워낙은요. 그 길에서 다니면서 음악 연주해주는 악사예요. 예, 그리고 예. 돈도 받고. 예. 근데 오빠는 풍각쟁이 속의 오빠는요. 진짜 풍각쟁이는 아니고요. 오빠의 직업은 샐러리맨이에요.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그 3절 가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왜 풍각쟁이라고 했냐면 여동생이 오빠가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야. 그래서 오빠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오빠 풍각쟁이. 그러니까 뭐 회사는 맨날 늦고 네. 지각하고 술만 마시고 그런 거를 풍각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상징적으로. 마녀. 뭐 흥트로트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흥, 신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로트에서도 그게 다 보여요. 한의 트로트, 흥의 트로트. 이제 크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한의 트로트가 좋으세요? 흥의 트로트가 좋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다 좋아요. 그래요? 네, 막 흥 트로트는 신나서 좋고 한 트로트는 같이 울면서 좋고 그러니까 노래를. 근데 아무래도 우리 그 정서상은 한 트로트 쪽이 더 많지 않나요? 좀 그렇죠. 그렇긴 하죠. 뭐 옛날 뭐 서편제나 이런 걸 생각해도 그렇고 시집살이 민요를 생각해도 그렇고 저는 웃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지난번 TV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를 해준대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서 무슨 자학에 빠지고 내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 한 번 싹 빼놓고 다시 살 힘을 얻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노래가 그 구실을 했던 거죠. 트로트가 그 시절에 했던 거고요. 네. 장유정 교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예요? 뭐 역대 우리 그 일제시대부터까지 다 거슬러 가서.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느 한 분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너무나 저는 그 시대에 되게 중요한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성 학자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삶에 조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성 가수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난영 선생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다 좋아해요. 모든 분들을 다 좋아합니다. 저는. 이난영, 목포의 눈물. 그렇죠. 목포의 눈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했던 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금사양 선생님. 금사양 선생님. 별들이 서근대는 그 홍콩 아가씨 부르셨던. 네. 그래서 금사양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제가 또 사랑하는 분이시기도 했고요. 되게 오래전에 2006년도에 처음 만나서 계속 이제 돌아가실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원로가요인들이 계실 때 조금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혼자서는 사실은 좀 버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누군가 뭐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증언, 그다음에 기록,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그 사실에 가까운 기록들을 하나하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자칫하면 사라져버릴 그런 네. 옛 자료 같은 게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은 돼가고 있나요? 어디선가 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그거 개인 수집가들이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게 근데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 간다고 해서 또 잘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 또 전문가가 붙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렇게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제 저 개인 그냥 일개 학자가 뭐 답은 없지만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런 네, 부분들이. 네. 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최근에 그 트로트 열풍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상당 기간 가겠죠? 앞으로도? 이게 상당 기간 갈지 안 갈지 제가 뭐 단어는 못하지만 그렇으면 제가 이제 멍석 깔아 뭐 이렇게 돗자리 깔아야 되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젊은 친구들이 있고 없고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젊은 친구가 차고 넘치거든요. 네. 트로트를 좋아하는.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려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렸을 때 음악 교육하면서 클래식 바이올린하고 막 거기서 감정 실어서 연주하면 대단하다 하면서 트로트 감정 실어서 어린애가 부른다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약간 이중잣대 아닌가? 예. 음악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동안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네. 젊은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이 또 새로운 도전들을 네. 해낼 테니까. 네, 또 뭔가 바뀌겠죠. 그렇죠. 네.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요. 자, 우리 장유정 교수 가수로서 취입한 음반 중에 노래 한 곡 들읍시다. 네,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 유일하게 경성야행의 주제가곡이기도 하거든요. 경성야행. 네, 직접 제목, 작사 작곡. 네, 뭐 작곡 많이 도와줬죠 편곡자가. 그래서 경성야행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유정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